여러분, 주식으로 성공하고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많은 것들 중에 정말 보조지표 하나만 딱 잘 알아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보조지표 하나를 정말 보조지표에 뭐 많은 뭐 DMI라든가 MACD 오실레이트라든가 RSI라든가 많은 보조지표 중에 자신에게 딱 맞는 보조지표 하나 찾고 그리고 언제 사용하니까 확률이 확 높더라. 그걸 찾으면 부자가 됩니다. 저는 그걸 찾았죠. 제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보조지표가 RSI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RSI를 언제 활용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니까 수익이 높더라.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RSI 획득하고 그리고 많은 보조지표 중에 나한테 맞는 걸 많이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딱 확률이 높은 거 하나만 찾기만 하면 부자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RSI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알려드리기 전에 참고적으로 요거는 설명을 하고 갈게요. 여러분, 제목이 보조지표입니다. 보조지표. 느끼는 거 있으세요? 느끼는 건 이걸 느껴야 됩니다. 주지표가 아니죠. 주지표가. 보조지표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놓고 좀 더 확률이 높은지 보조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보조지표입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라는 네이밍, 이름을 확실하게 머리를 놓고 보조지표로만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종목을 선택을 하고 확률 높은데 보조지표까지 확률이 높으면 매수한다. 이때 활용을 하는 게 저는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말 그대로 보조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요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RSI가 정말 제가 많이 활용을 하지만 요 경우에는 딱딱 활용을 하는데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하기 전에 RSI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RSI 수학 시간은 아닙니다. 산수는 아니고 참고적으로 제가 잘했지만 기본적으로 RSI라는 계산식을 알면 이 보조지표 RSI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가령 이렇게 볼게요. 어떤 주식이 10일, 20일 뭐 아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상승을 했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이 하락을 했는지 이걸 나타내는 게 RSI라고 보면 됩니다. 가령 이렇게 볼게요. 10일 기간 동안 10일 동안 상승만 했다. 10일 상승 하락이 제로다. 그러면 수학식으로 이어볼게요. 하락이 제로고 여기가 제로고 나누기 상승일 10일 0 나누기 10이면 이거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 그래서 여기에 보면 100 나누기 1 플러스 무한대가 되죠. 그러면 이건 제로죠. 제로. 그러면 100이 됩니다. 즉 하락 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 상승만 했다. 그러면 최대가 100이 되고요. RSI라는 수식에서 최대 100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10일 동안 주구장창 하락만 했다 하면 이렇게 볼게요. 하락만 했다고 보면 여기에 하락일이 10이 되고 상승일이 없으면 여기가 0이 되죠. 그러면 10분의 0은 0이죠. 0. 그럼 이게 0이 되면 100 빼기 100은 0이죠. 즉 0에서 100 사이 범위라서 얼마나 그래서 5일을 상승을 했고 5일을 하락했다 그러면 50이 되죠. 50. 그래서 얼마나 상대적으로 상대력 지수니까 상대적으로 상승을 했는지 얼마나 하락을 했는지 나타내는 게 이 RSI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RSI를 볼 때 이렇게 배울 겁니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는 게 70을 넘으면 과매수다. 매수가 과하게 했다. 근데 이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건 잘 사용을 하지는 않고 반대로 하락하는 게 10일 중에 7일이 넘어간다. 8일이나 9일이다. 그러면 과매도입니다. 30이야. 하락이 많다. 이건 잘 맞아요.
이런 경우는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 RSI를 활용을 할 때 과매도 요거 활용 하나 하고 그 다음 다이버전스 하나 두 개를 활용을 하는데 과매도는 설명을 드렸죠. 30일, 만약에 10일 중에 7일 하락을 했다 그러면 이거 30이니까 그래서 10일 중에 8일 9일 또는 10일 하락하면 이거 반등 나온다 32 하면 이거 과매도 활용을 할 거고요. 나중에 보조지표 두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릴 거고 다이버전스 요 다이버전스는 사실 보조지표 다양한 보조지표에 모두 사용을 하지만 RSI가 이렇게 볼게요.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이 RSI 지표는 오히려 하락을 해요. 그래서 주가하고 보조지표하고 방향이 달라요. 그러면 이 주가는 보조지표 따라 이렇게 꺾인다. 이게 다이버전스입니다. 반대로 주가는 하락을 하는데 보조지표는 상승을 해요. 이것도 다이버전스죠. 이거는 이렇게 되면 주가는 보조지표 따라 움직인다. 그런데 이거보다 주로 언제 저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하냐 하면 많이 종목들 중에 종목이 하락 후에 이렇게 횡보를 해요. 변동성이 적고 횡보를 하는데 RSI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들은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모형 형태가 그런 케이스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RSI는 과매도권에 활용을 하는데 종목에 활용하지는 않아요. 종목에. 제가 활용을 하는 것은 지수입니다. 지수.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에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활용을 한번 볼게요. 제가 보는 RSI는 미래에셋증권 요거 지우고 볼게요. 미래에셋증권은 HTS 옆에 열고 지표 여기에 옆에 요렇게 열고 클릭을 하면 보조지표가 나오고 지표 중에 RSI 있죠. 요거 체크하면 RSI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미래에셋이 아니고 다른 HTS 선다. 어떻게 하나요? 그거 저한테 질문하시지 말고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RSI 어떻게 밑에 였습니까 하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각각 선은 HTS마다 고객센터 물어보면 제 차트처럼 여기에 RSI를 나오게 해드리니까요. 그렇게 묻고 미래에셋 쓰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쓰고요. 그리고 보조지표 수식은 바꿀 필요 없습니다. 보조지표 수식은 사실 처음 세팅되는 게 가장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쓰는 미래에셋 보조지표는 RSI 14, 6 요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렇게 세팅되어 있는 걸 사용을 하니까요. 그러면 제가 지수에 많이 활용을 한다 했잖아요. 그 중에 이렇게 당겨 볼게요. 보조지표 중에 미래에셋은 여기 보면 여기가 30입니다. 30. 30선이 요렇게 꺼여 있죠. 그래서 30 이하로 가면 이렇게 까만색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과매도로서 매수 신호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코스닥 지수가 9월부터 확 단기적으로 계속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보조지표가 30 이하인 과매도권으로 갔다. 이거 매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있었던 걸 쭉 당겨서 한번 볼게요. 코스닥 지수를 쭉 당겨서 이렇게 보면 과매도권 빠졌을 때 작년 10월 여기고요. 과매도권 빠지고 반등이 나오고요. 2022년 1월 과매도권 빠졌을 때 빠지고 반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짧지만 5월 빠지고 반등이 나왔고 6월 떨어지고 반등이 나오고 10월 빠지고 반등이 나오고 12월 여기 RSI 빠지고 큰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5월 RSI 빠지고 강한 반등이 나오고 하락장에서도 확률이 높고 상승장에서도 확률이 높죠. 이건 뭐 거의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RSI 빠지게 되면 예외 없이 반등이 나왔고요. 2021년 5월도 빠지고 난데 예외 없이 반등이 나오고요. 그래서 RSI 30 이하로 빠지면 분할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차는 있지만 지나고 나면 반등이 나왔으니까요. 이건 뭐 다르게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RSI 중에 지수 참고로 할 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RSI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확률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지금 또 떨어지게 되면 매수 공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제가 RSI 활용하기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과거 하락장에서 이렇게 보면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고 RSI 과매도권 빠졌을 때 강한 음봉이 나오고 인태형이나 절방 이상 강한 양봉이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는 매수 자리라고 했죠. 여기서 훅 떨어지다가 이런 자리 강한 반등이 나오면 그냥 매수해놓고 기다리며 시간차를 타고 올라가고요. 그게 아니면 과매도권일 때 계속 분할 매수를 하고 두 개 중에 하나를 하면 되고요. 지금은 과매도권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말 그대로 오늘부터 21선 이탈하게 되면 사실 매매를 안 하고 지켜보는 겁니다. 관리를 하고 또 보유한 종목 중에 튀면 현금 확보를 하고 그러다가 어제 좀 지켜보고 오늘부터 과매도권에서 양봉이 나오면서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보조지표 과매도권에 들어갔고 그 다음 이건 보조지표로 보는 거고 그 다음 FMC가 끝났고 FMC에서 미국이 한 번 더 금리 인상할 거라고 했지만 시카고 선물거래소 연방금리 선물 보면 오히려 금리 인상 안 하는 쪽에 배팅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추석 연휴가 끝나면 보통 상승을 했으니까요. 연휴 때는 어렵다가 연휴 전에는 끝나고는 상승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다음 주 동안 분할 매수를 하고 연휴 끝나고 반등을 기다리고 보조지표에서도 매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이 사실 금요일입니다. 양봉 보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 다음 주 영상이 올라갈 때는 월요일이겠죠. 월요일도 분할 매수가 천천히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주로 보조지표 RSI는 이렇게 지수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 지수가 과매도권일 때 많이 활용을 하고요. 자, 그러면 종목에 대해서는 잘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종목이라는 것은 중소형주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중소형주 매매는 보조지표하고는 잘 맞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지 않고 제가 다른 중소형주 매매에서 100% 200% 수익 나는 거 기법들 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이 다이버전스는 가끔 활용을 합니다. 가끔. 그래서 가장 최근에 활용했던 형태들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이런 형태들일 때는 가끔 쓰니까요. 뭐 최근 또 하락장에서도 뭐 사용을 했고요. 먼저 요거는 DTNCRO입니다. 요렇게 가볼게요. DTNCRO. 제가 이런 것들이 어떨 때 사용을 하냐고 하면 시장이 이렇게 훅 떨어지고 이렇게 횡보 주가는 이렇게 횡보를 하는데 밑에 RSI는 강하게 치솟았죠. 이렇게 보면 RSI 조금 진하게 할거요. 요렇게 놓고 보면 진하게 좀 더 진하게 볼게요. 진하게 요렇게 보면 진하게 놓고 각게 활용을 했을 때로 가볼게요. 진하게 놓고 요렇게 활용을 했을 때 가볼게요. 주가가 확 떨어지고 주가가 횡보를 해요. 주가가 확 떨어지고 이렇게 횡보를 할 때 RSI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까지 또 떨어지고 있는데 이날입니다. 보면 이렇게 볼게요. 주가라는 게 사실 이렇게 횡보를 했죠. 횡보를 했는데 RSI는 강하게 치고 올라왔죠. 이럴 때 매수가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끔 뭐 맨날 모든 종목 쓰지는 않지만 내가 마음에 드는 종목 선정을 하고, 선정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지표까지 이런 현상이 나오면 매수를 하는 거죠. 보조지표만 보고 이런 종목을 찾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종목을 찾고 매수 타이밍을 잡거나 매수를 할 때 확률을 높일 때 보조지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횡보를 했지만 원봉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작아 보이지만 이런 원봉에서 횡보하고 여기까지 보면 한 20%쯤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슈팅이 한번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한 20% 상승을 기다렸는데 변동성이 나고 다시 올라오길래 확률상 낮다고 보고 정리를 했지만 그래도 15%에서 20% 수익을 냈고요. 보통 이런 경우들은 한번 확 거래량이 나오고 한번 확 튀면 정리를 하는데, 내가 원했던 모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익을 실현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20%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상승을 해서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 다음 뭐 가장 최근 따끈따끈한 게 여기입니다. 요것도 지금 보면 LB 인베스트먼트죠. LB 인베스트먼트도 오랫동안 지수가 그냥 조용하게 횡보를 하는데 RSI가 강하게 치솟죠. 주가는 안 움직이는데 매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한동안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어느 순간 확 치고 올라왔죠. 이날 20% 거의 상한가 가까이 20 몇 프로 정리를 하는 거죠. 앞에 말했지만 한번 확 튀면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 물론 종목 선정을 하고 RSI를 보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 횡보를 할 때 RSI가 강하게 확 치솟아 오른다. 그리고 주가는 계속 횡보한다. 그때 매수를 하는 거고요. 이런 형태들이죠. 그래서 요런 두 가지 케이스일 때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은 RSI가 있습니다. MSI, 뭐 MACD 오실레이터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DMI 활용하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있지만, 하다 보면 자기한테 딱 맞는 보조지표가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여러 군데 적용을 해보다가 이게 제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RSI는 딱 요 두 경우만 저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한테 궁합이 맞는 RSI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걸. 뭐 나는 RSI 공부했니? 뭐 MACD 공부했니? 뭐 DMI 공부했니? 그건 아무 필요 없습니다. RSI 공부하고 과매수권, 과매도권 뭐 적용을 해보면 다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적용이 되는 걸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찾은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탕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맞는 거 하나 찾으시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 보조지표도 RSI 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까요. 저와 함께 하면 부자 된다 했죠. 부자. 부자 되실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 지금 구독 바로 누르시고요. 뭐 고민하시지 말고 구독 누르시고, 구독자 여러분님들은 좋아요하고 댓글, 사실 댓글은 늘 설명을 드리지만 힘이 난다 그랬죠.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제가 힘이 뿡뿡 나니까요. 뿡뿡 힘내게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 보조지표 활용하기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뭐 보조지표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뭐 보조지표가 이런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요때 쓴다, 그걸 알려드리고, 보조지표를 자신만에 맞게 어떨 때 활용을 하면 되겠다,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다,
그걸 느꼈었다면 이번 영상 제 의도대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RSI만 활용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보조지표 찾아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저는 RSI를 찾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찾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희건이랐고요. 저와 함께 하실 분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번 주 연휴 앞두고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